네, 잔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푹 빠져볼지 궁금한데요. 자,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이제 학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신선하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저기 대구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구. 예, 경상북도 그 경산시에 개교한 1956년에 개교했습니다. 유서가 깊은 대구대학교입니다. 네. 대구대학교의 모토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입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대학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학교가 배출한 그 인재들이, 행복한 인재들이 사회를, 세계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비전성을 갖고, 예,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모토를 갖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이렇게 좋은 비전 갖고 확실한 교육 추진까지 더해져가지고 작년에 그 취업률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9위를 위치한 그런 좋은 교육 역량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만 그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 아주 굵직한 우리나라 큰 규모의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을 수주를 하면서 좋은 교육 역량도 인정을 받은 인성도 좋고 뭐 교육 방침도 좋고 교육 시스템도 좋은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구대학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모토가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을 모토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네. 그 학생이 행복한 대학의 이제 비전 실현에는 그 홍동열 총장님의 강한 추진력이 바탕이 되었는데요. 그 총장은 방학 때마다 1박 2일의 학과장 워크숍을 엽니다. 그래서 워크숍 주제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 되는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그 매 학기마다 계속 학교 최고 운영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사안들을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는 뭐 교수 연구 방법이나 산학협력 방안이나 그리고 학생들 뭐 지원 프로그램 방안,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바로바로 그 총장이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최대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비전에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업률이 높은 것도 어쩌면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지원을 했던 그런 결과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대구대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2년 청년 취업 진로 사업 평가 결과 전국 대학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고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중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화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지원관이라는 전문인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면 취업 지원관을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에서 이제 지원한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취업 지원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번 성과는 2012년에는 대학 취업률 9위 말씀드렸고요. 2011년 취업 지원 대통령상 수상까지 하는 처음 명가다운 그런 대구대학교 면모에 한 걸음 더 얹혀진 그런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학교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취업률을 높이는데 무조건적인 도움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뭔가 숨겨진 비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대구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소장님이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취업 담당관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대구 경북 4년제 대학 19개 교회 한 100명 정도가 회원들이 있고 취업 지도, 취업 역량에 관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대구대학교가 이런 협의회의 회장 대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취업 노하우 면에서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겠고요. 또한 대구대학교 그 취업 지원관 한 명이 작년 말에 창의적인 이제 취업 지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숨은 비밀이었군요. 그 대구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업 지원에 관한 고민, 준비 방법 등에서 학생들의 궁금증이 생길 때 취업 상담실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요. 보통 취업 상담실은 대학교에 보통 한 개소가 운영이 되는데요. 근데 대구대학교는 취업 진로 상담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대구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넓다는 것에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은 그 취업 진로 지역 그 지원을 받으러 어떤 그
기관에 방문을 하는 게 네.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 멀다 가죠.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문턱이 높아져서 이제 좀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해소를 하고자 학교가 이제 크다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경상대학 내, 사회과학대학 내, 공과대학 내 총 3군데 그 거점 그 단과대학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군데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음으로는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너무 멀어서 좀 귀차니즘이 좀 발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마음 놓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취업 상담실이라는 것이 각 대학교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취업 진로 상담실은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직업 심리 검사, 인성 적성 검사, 직업 정보 등 그러니까는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요. 고학년 학생들한테는 실제 사례별로 클리닉, 면접 코칭, 집단 상담 등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개인별 취업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듣자니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캠프까지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보통은 예. 그 대학들이 취업에 임박한 고학년들을 상대로 그렇죠. 많이 캠프들을 네. 진행을 하는데 대구대학교는 특이하게 저학년 한테도 적극적인 취업 캠프를 열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합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천직 발견 캠프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저학년은 그 대학생이 낭만을 즐길 시기이기도 하지만 저학년 때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혹여나 그 대학 생활이 조금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적성은 뭔지를 한번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캠프를 열어서 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로 자기의 적성이나 뭐 이렇게 천직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캠프라고 하면은 뭐 직접 MT 같은 거 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라도 하고요? 예, 그런 캠프도 또 놀려고 가는 거 아니죠? 알겠군요. 정말 재미있고 또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부장님도 이 천직 발견 캠프에 가셔서 천직을 좀 발견해 보셨나요? 예, 지금 제가 대학 홍보 쪽을 이제 10년 정도 하고 있고 네. 제 천직은 근데 보면은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직업, 요거는 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적성 같습니다. 인내하는 지금 왜요? 그런 참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캠프를 통해서 그런 면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저도 그렇군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 천직 발견 캠프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저나 대구대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도 취업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은 이제 대학생 하면 남학생, 여학생, 뭐 이렇게 성별로 구분한다거나 공대생, 미대생 이렇게 전공으로 구분하거나 네. 보통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데요. 대구대학교는 이제 좀 특별하게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 학생에 관한 지원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재활과학 분야에서는 대구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그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는 여기에 이제 어울리게 청각 장애인 통역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장애인 정보능력 향상 과정, 장애인 취업 스킬 향상 과정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과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정말 잘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까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대구대학교의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는 대학 교육계에서 굉장히 정평이 높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살펴보면 수강 신청이나 기숙사를 일단은 장애 학생 우선 배정을 하고요. 네. 학교에서는 저상버스와 리프트카를 운영을 해가지고 등하교를 돕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에 따른 매월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요. 이런 지원들로 인해서 대구대학교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부분에서 4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분야는 우리나라 교수신문이라고 있는데요.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그런 교수신문들이 있는데 교수신문이 주관한 한국대학의 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계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네. 아무튼 뭐
어떤 학생이든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장애인이든 뭐 비장애인이든 학생들이 그야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특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학교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뭐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지 경쟁력을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경쟁력이 있는 그 것들이 참 대구대학교는 많은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앱 창작터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이름이 어렵네요. 앱 창작터 운영 사업. 네, 네. 예, 이게 뭐죠? 이게 앱 창작터 운영 사업이란 스마트 기기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면서 네. 앱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준말인데 그쵸. 예,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앱이 산업 아이템으로 이제 급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앱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새 정부의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야 1인 창조 기업 육성의 중심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앱 창작터가 있는데 매년 200명 이상의 앱 개발 전문가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인정받은 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앱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앱은 아주 좀 특이한 앱이 이제 대구대학교 안에 있는데 네. 대구대학교 안에는 20개 정도의 이제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지원하는 170여 대 자전거가 돌아다닙니다. 학교에. 그래서 학생들은 그 수업이 끝나면 단과대학들이 멀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교양 수업 받고 할 때 그 자전거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전거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데 그 학교의 곳곳을 누비는 자전거를 활용을 하는데 그 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하는데 네. 스마트 기기가 활용이 됩니다. 자기의 휴대폰을 거기 보관소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학생들이 이제 인증을 받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 대여가 되고 반납할 때도 사람이 없고 그렇게 휴대폰만 갖고 이렇게 가능한데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스마트 기기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를 앱 창작터 학생들이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산업 이제 일반 회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네. 학생들이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 행정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네. 그거를 운영하는 스마트 앱 자체를 학생들이 개발했다는 게 더 특이하다고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 자전거 보관 자체가 전산화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뭐 이거는 대구대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사용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네. 쓸 수 있는 앱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원부에서 이거 지원을 받은 사업이지만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참 양파 같은 학교다. 가면 갈수록 재밌고 놀라운 시스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또 우리가 듣기에 정말 이렇게 특이한 이야기거리 없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구대학교에는 그 방학 집중력 교육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이제 그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공을 이수하는 필수적인 교육만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 대학에서 교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교육 부분들이 훨씬 더 영역이 넓습니다. 네.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많을 수 있는데 대구대학교 교수진은 이 부분이 아쉬운 나머지 방학 집중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해서 방학에 학생들이랑 자주 만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 준비반이나 뭐 다양한 취미를 살린 취미반 그리고 학기 중에는 더 깊이 다루지 못했던 전공 관련 심학습까지 방학을 이용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이런 그 대구대학교는 학생과 교수들의 이제 밀착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이런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헌신 덕분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구대학교 정말 교수와 학생들 모두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좋은 대학을 선정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취업률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역시나 취업률 상위 학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5위는 그 산업경영공학과입니다. 네. 72.7%를 차지했는데 이거는 공과대학 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라는 게 조금 그 낯선 개념이실 텐데요. 산업경영공학이라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푸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 품질, 제조, 경영, 인간공학, 컨설팅, 서비스, 금융공학 등등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수학도 배워야 되고 공학도 배우고 컴퓨터, 경영학
그 배워야 되는 학문들도 무척 다양합니다. 때문에 이제 취업하는 분야도 다양하고 취업의 기회도 넓은 학과입니다. 네, 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만질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 학과가 아닐까 싶은데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학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4위도 만나볼까요? 네. 취업률 상위학과 4위는 동물자원학과로 7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동물자원학.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과죠? 예. 이게 동물자원학도 조금 이제 낯선 개념일 텐데 동물을 이제 자원으로 보는 동물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그 목초지를 다루는 초지학, 뭐 번식학, 영양학, 축산 강호학 등이 있고요. 동물자원학은 사실은 새로운 학문은 아니고 예전에부터 있던 전통적인 학문입니다. 네. 근데 그 대신 그 기반이 탄탄하고 진출 분야도 넓은 학과입니다. 그렇군요. 자, 동물자원학이 4위를 차지했는데 그럼 이어서 3위도 만나볼까요? 네. 3위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호텔관광학과가 78.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호텔 관광학과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호텔리어라고 하는 호텔업 종사자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업 관련해서 이제 뭐 소믈리에 등 다양한 호텔 관련 부대 사업 들이 이제 발전을 했고 뭐 소믈리에 와인 감별사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그 와인을 뭐 수출입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분야를 전공을 하면은 전시나 이벤트들을 우리나라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이쪽 다루는 기업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위가 호텔관광학과. 이제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2위부터 볼까요? 네. 2위 한번 살펴볼까요? 2위는 국제관계학과가 79.2%의 취업률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이요. 네. 국제관계학은 전통적인 면에서는 정치 외교학처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비교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자국것만 아니라 외국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 학문을 배우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비교 학문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진출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영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졸업 후에 영향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과들이 보면 그냥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학과 안에서도 전공 안에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 2위가 이미 79.2%나 차지를 했기 때문에 1위는 당연히 좀 80%가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1위는 과연 어떤 학과일까요? 제 예상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 84.8%를 차지한 직업재활학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재활학과. 이 과도 굉장히 생소하네요.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제 직업재활학과는 직업재활사를 양성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사라는 직업도 생소하실 텐데 직업재활사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상담이나 뭐 직업 능력 평가, 적응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그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이분들이 뭘 이제 그 필요한가 그것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조하는 직업 재활사 역시 사회적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높습니다. 네, 학교 내에서 정말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학과 자체도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직업 재활사 이런 것을 양성하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대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대구대학교에 대해서 정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구대학교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이 발달되어 있는 대학답게 장애 학생도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뭐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상관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고요. 취업률 또한 높아서 임용고시 준비로 이제 바로 취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사범대학 학생들인데 대구대학교는 사범대학이 비중이 높아서 한 10% 정도가 졸업생의 10% 정도가 사범대학 학생들인데 사범 학생들을 빼더라도 전국에서 9위의 취업률을 자랑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는 건데 이렇게 인성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취업률 면이나 나무랄 데 없는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라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명수 본부장님 덕분에 대구대학교 진짜 캠퍼스 투어를 다녀온 것처럼 생생한 이야기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